일단 여러분들께서 그 외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해결을 하고자, 물론 남편의 외도, 아내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분이 있는 반면, 또 남편의 외도든 아내 외도든 외도에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만하게 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뭐 대처하는 거, 해결하는 거, 이런 방면 쪽으로 생각을 해서 또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외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왜? 참고 견디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찾고, 그리고 무료 상담이 됐던 아니면은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찾고 있다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죽 답답하고 힘들지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이 됐던 정보가 됐던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공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온 환경 그리고 살아온 인생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것이 여러분의 고통을 줄이는 길입니다 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남편이 외도를 했던 아내가 외도를 했던 외도한 대상의 외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해결하는 방법에 관련되는 것도 각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에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이거를 줄여갈까, 남편의 생각, 남편의 작용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상대에 관련되어 있는 뭐 상간녀가 됐던 이런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연이 각 개인마다 모두 다 다르듯이 하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요거는 요렇게 하게 되면 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문제에 관련되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관련되는 거는 수천 수만, 아니 상상을 못할 정도로 문제는 많습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느껴지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그거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생기고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해지거나 또는 즐거워지거나 이제 내 자신 스스로가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완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도의 원인은 관계 중독이다. 관계 중독은 중증 심리 장애인데, 이것이 외도를 한 사람이 의도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어느 날 급성으로 발생하는, 잘 살아오다가 갑자기 심리 두 개가 고장나서 장애가 발생하는 현상이 관계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독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본인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의식을 하고 뭘 하고 나름대로 안 하려고도 노력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중독이 돼간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중독을 얘기하는 거고, 관계 중독은 급성으로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외도의 원인입니다. 관계 중독을 가지고 있다고 외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 중독을 가지고 있으면 외도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외도를 했다 그러면 일단 관계 중독이 이미 발생이 된 상태다 라고 나름대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외도에 관련되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다. 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외도를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외도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당사자들은 외도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인 내가 외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의처증, 의부증이어도 상관없어요. 외상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외상 트라우마는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무엇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계속 커집니다. 계속 점점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내 자신에게 지금 발생이 됐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 중독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관계 중독이 악화되고 내 외상 트라우마가 커집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외상 트라우마는 커지게 만들겠구나. 두 번째, 상대는 관계 중독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무엇을 하더라도 상대의 관계 중독은 점점 악화되는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커지게 되면은 내 배우자의 관계 중독은 치료 기회가 그만큼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남편에 관련된, 아내에 관련된 외도하는 배우자가 관계 중독의 치료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내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나와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가는 수순이에요. 이혼을 하게 됐을 때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이혼하게 되는 거고, 관계 중독인 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잘 살아왔던 지금의 인생이 정반대로 완전 싹 다 무너지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에 있는 당면되어 있는 문제,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아픈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하면 할수록 나와 외도한 배우자가 점점 악화돼서 결국은 모든 것이 위기로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게 파괴되는 그런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드시지만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걸 1번에다 두고, 두 번째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2번입니다. 이때 기회를 준다는 건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는 거, 그 자체가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외도를 한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 관계 중독을 치료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갈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는 회복과 행복의 개념이 완전 다 사라집니다. 왜? 둘 다 점점 악화돼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외도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외도의 본질, 즉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죽이면서 나의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한 번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거를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완전히 붕괴시켜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를 완전 붕괴된 상태에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인생을 완전히 붕괴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의 역할입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서두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그 상담이 제가 이제 상담을 공식적으로 무료 외도 상담을 공식적으로 제가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어제만 한 80여 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외도 상담에 관련된 신청이.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계속 이야기 정보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라이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계속 이야기하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에게 들어온 이메일 내용이 똑같아요. 사연은 다 틀려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치료는 나중에 할 테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말을 대부분 다 그렇게 씁니다. 치료는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치료는 나중에 어떻게 방법을 알려드린다. 방법은 각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관련되는 방법에 대한 것, 대처 방법, 해결하는 방법은 각 개인마다 사연마다 완전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들면 최소한 3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그분에게 3년 이상을 제가 이메일을 상담으로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느냐?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 놓게 되면 문제 해결하는 거는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같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아직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늘 얘기하는 게 치료되고 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생깁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치료가 되고 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 문제가 발생됐다 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해야 될지, 공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설득을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관련되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치료의 관점은 제껴놓고 그거는 관심이 없고 하나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갖습니다. 그러면 점점 악화되면서 결국은 치료 기회가 상실이 되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없으니까 계속 문제 생길 때마다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 다 붕괴돼 간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어제 상담하면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나하나 답변은 다 보내드렸어요. 다 보내드렸는데 미처 못 보내드린 분들은 제가 이메일로 말씀드렸지만 3일 이내에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왜 기다리시니까요.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기다리거든요. 근데 좀만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또 필요하면 한 달만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제가 아마 답변을 보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루에 이메일로 이 무료 상담 답변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보통 한 몇백 명, 한 200~3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치료 과정 점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제가 처리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하나하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글도 관리를 해야 되고 영상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 외도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이전에 나름대로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외도 상담 끝나고 나면은 라이브 외도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또 정리정돈을 해놔야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오후 한 3시쯤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 상담에 필요해서 제가 상담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 오후 한 4시 다시 되고 그 외에 남는 시간 몇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는 그런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를 조금 감안을 하시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요라는 거를 하는 순간 내 외상 트라우마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제가 글을 보내드리면서 꼭 당부를 드리는 말은 제가 강조를 해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것이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을 많이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치료로 일단은 전환을 해서 행복하게 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간다는 거. 그런데 그 1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명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 애도 상담도 진행하고 무료로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치료만 얘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걸쳐서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겼고 제가 하나하나 제가 답변은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